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분쟁은 단순히 중동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우정이 어떻게 피의 원수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단지 몇 년 전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 세계를 핵전쟁 직전에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증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 두 나라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기 훨씬 이전, 그들은 아랍 전체를 상대로 비밀 군사동맹을 맺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형제 국가였습니다. 어떻게 한때는 절친한 동맹이었던 두 나라가 오늘날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숙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1979년 이란의 혁명 당시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왜 멈출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싸움의 궁극적인 끝은 무엇일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선 페르시아와 유대인의 태초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만남은 기원전 6세기 성경에도 기록된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바빌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영웅이 등장하죠.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창시자인 키루스 2세, 서양 이름으로는 사이러스 대왕입니다. 사이러스 대왕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정복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관용적인 통치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바빌론을 무너뜨린 후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러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의 도구이자 구원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인의 조상인 페르시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어떤 종교적 박해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특수관계의 DNA가 심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유대인에게 안전지대, 즉 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수관계의 역설적인 결과가 1950년대 중동 정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아랍 국가의 적이었고 이란 역시 시아파 국가로서 수니파 중심의 아랍 민족주의 국가들과는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에게는 공통의 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아랍 민족주의였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자 이란은 팔레비 왕조의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통치하는 친서방 세속주의 국가였습니다. 샤는 이란을 중동의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주변 아랍 국가들의 포위망에 늘 불안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은밀히 손을 내밉니다.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 모사드와 이란의 잔혹한 비밀경찰 사바크의 밀월이 시작된 겁니다. 이 동맹은 주변국 동맹으로 불렸는데 그 핵심은 군사기술, 정보 공유, 그리고 석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기술과 첩보 노하우를 이란에 전수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안정적인 석유 공급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섰습니다. 모사드는 이란의 샤에게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탄압하는 사바크의 훈련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밤마다 비밀 전화로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란에는 거대한 이스라엘 무역대표부가 상주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중동에서 가장 끈끈한 동맹이었고 아랍 국가들이 침략할 수 없는 강력한 방패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꿀맛 같은 동맹의 기반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란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역사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혁명이었습니다. 샤의 극단적인 서구화 정책과 사바크의 잔혹한 공포 정치가 이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호메이니가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업고 샤를 축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최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란이 친서 방세속주의 국가에서 종교 국가로 바뀐다고 해도 그들의 역사적 DNA 덕분에 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호메이니의 눈에 비친 샤는 부패한 미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곧 미국 제국주의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친미 정권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이스라엘은 하룻밤 사이에 혁명, 이란의 적이로로 등극합니다. 혁명 정부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그 건물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게 내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란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선 이념 전쟁,
즉 성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호메이니는 샤의 잔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미국을 거대한 사탄으로 명명하며 공적인 증오의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 건국된 신생 이슬람 공화국은 이라크와의 전쟁 등 국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리 세력을 이용한 포위망 구축이었습니다. 이란은 돈과 무기를 퍼부어 이스라엘 주변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중동 분쟁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머리로 보고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은 팔과 다리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거나 레바논을 공격할 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배후의 이란입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심장을 겨냥하는 잠재된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핵폭탄을 터뜨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란에게 핵무기는 자신들의 정권이 샤처럼 무너지지 않을 보험이자 이스라엘이 감히 이란 본토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교 싸움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을 중동 평화를 위협하는 광신도로 규정했습니다. 이 2500년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란의 국내 불안정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샤와 이스라엘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대가는 현재 중동 전체가 치르고 있는 피해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치적 동맹이라도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비밀리에만 유지된다면 언제든지 폭발적인 분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복잡하게 얽힌 중동의 매듭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이 끝나려면 이란의 정권 교체나 이스라엘의 외교 노선 변경과 같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잔인한 적이 될 수 있듯이 영원한 증오도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이들의 갈등은 과연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